자, 이곳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이동 남사, 그 중에서도 이제 천리라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이제 신도시에 편입이 되고, 이게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수용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른 곳들과 좀 다르게 비껴서 이제 도시계획이 발표가 일단 됐는데요. 여기는 LH가 들어오기로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쪽에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천리하고 동탄 간 84번 도로인데, 이 도로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10한 4년 만인가 삽을 뜬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옛날에 한 2년 전 올린 영상에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2 테크노밸리고요. 여기가 이제 용인 테크노밸리, 용인 이테크노밸리가 공사 중인데,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입지는 이곳입니다. 아직 토지 보상이 나가지 않았고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토지 보상이 나가고 있는 곳, 그리고 지금 계획이 다 나와서 선이 잡힌 이런 정도가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될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해서 이런 라인들, 이 계획선을 보고 사는 것은, 물론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5년 10년 보신다고 하면서 사지만, 결국 시간이 조금 1, 2년 지나면 내가 안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또 새로운 괜찮은 땅들이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알이 여러 발인 분도 있지만 한 발인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남사보다는 지금 공사가 시작한 이 SK 하이닉스 인근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이 인근에서 먹고 넘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한번 천리 상황을 볼게요.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면 이동남사, 삼성반도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용인의 토지 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주식에서 돈 벌어서 최종적으로 부동산으로 넘어가려는 종잣돈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부동산 불패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동남사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부동산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1, 2년 전의 시점과 지금의 시점, 그리고 향후 1, 2년 후에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위치의 토지냐에 따라서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6년 전부터 용인 SK 하이닉스가 발표되기 직전부터 용인 원삼과 배감, 그리고 그 영향을 한모여 받을 수밖에 없는 안성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매도해보기도 하고, 가격대의 변동을 지켜본 바로 현재 가장 유명한 지역은 공사가 시작된 용인 SK 하이닉스 도로변 중심의 토지를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용인 SK 하이닉스의 숨겨진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동쪽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동쪽 지역 같으면 아직 이 용인 SK 하이닉스의 아래쪽과 서쪽, 위쪽은 굉장히 손바뀜들이 몇 년 전부터 꽤 이루어졌는데요. 심지어 두세 번 손바뀜이 일어나는 곳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동쪽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제가 그동안 아껴놨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영곡사거리 일대와 이 동쪽 라인, 그 중에서도 아래쪽 동쪽인 장평리, 석천리, 용천리 이쪽 라인의 도로변의 계획관리 지역들을 제가 굉장히 주목했고,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저는 이쪽 라인의 토지를 사기 위해서 계속 이쪽을 예의주시했는데, 이렇게 큰 지형을 보다 보면 이쪽에 산으로 좀 막혀 있어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막상 이제 토지를 한 번도 사보시지 않은 분들이 이 현장 석천리, 장평리, 용천리 쪽으로 가보면, 야, 과연 여기가 정말 괜찮은 게 맞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 동쪽 지역이 왜 좋은지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이곳은 어디냐? 용인 SK 하이닉스가 공사 중인 용인 원산면입니다. 서울의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이게 이동남사 쪽이 먼저인지 용인 SK 하이닉스 쪽이 먼저인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봐도 이제 기자분들도 여기 현장에 와보지 않고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제 전력이라든지 물이 확보 안 된 거를 이 용인 SK 하이닉스에 빗대서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디테일이 없는 이런 자료들, 그리고 기사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실제 나의 노후 자금,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확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지역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 현장의 영상을 대본 없이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제 돈이 들어가는 토지를 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론적인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제가 실전에서 현장에서 계속 경험한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다 보면 또 저한테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재밌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동남사 같은 경우는 용인 SK 하이닉스는 벌써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런 지난한 과정, 토지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전력과 물에 대한 부분들까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 2기까지는 물과 전력이 정확하게 확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3, 4기까지는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2기까지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1기라는 게 보면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는 1기를 이렇게 짓는데 높이가 80m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대략 한 2년 6개월에서 3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얼마다? 2배가 높은 15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부분이 또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2027년 상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1기 1단계를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1기 1단계가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 그냥 1기 수준의 공사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027년 3월로 올 초부터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3월로 이제 반을 완성시키고 1기의 1단계 그리고 1기의 2단계까지 이제 총 연결시키는 공사는 대략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공사 기간을 대략 20년으로 보는데 이제 평택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이 4기의 규모가 용인 SK 하이닉스의 2기 규모보다도 좀 작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규모 같은 걸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큰 틀은 알아야 내가 투자하는데 야 여기 하이닉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공사 기간이 2027년이면 벌써 공장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1기, 2기는 좀 작았어요.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 3기, 4기가 그래도 좀 컸는데 이 3기와 4기를 합쳐놓은 게 용인 SK 하이닉스의 1기 라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용인 SK 하이닉스 사이트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 여기 땅에다 했다는 또 얘기가 나옵니다. AI에 또 재테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AI 산업은 계속 커져나갈 수밖에 없고 기존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을 썼다면 이제 AI 반도체들은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것을 전력도 문제지만 열을 식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AI 반도체의 선두는 SK 하이닉스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시장에서 먼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벌써 SK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를 알고 한 1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대였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은 40만 원까지 얼마 전에 찍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앞으로 이 반도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와 연계해서 지금 보시면 요 반도체 팩 공장 하나 짓는 게 삼성 반도체 3기, 4기 짓는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삼성 반도체 2기를 짓는 게 요 하나 짓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 팩 공장 하나당 23층 규모의 사무동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여기에 근로하시는 정직원들이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기 라인에 이제 가까울수록 좋다. 왜냐면 여기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여기는 또 정직원분들이라든지 여기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2기 짓고 그러니까 이 위쪽이 그리고 이쪽 라인이 좋은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아래쪽은 아래쪽만의 아주 장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래쪽 라인은 외길 안성으로 가는 길은 하나라는 것이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중릉리 라인 쪽에 계획관리 지역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공사를 하는 기간은 대략 20년이다.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했을 때가 20년이거든요.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년 정도 기간이 걸렸는데 이것은 반도체 업황 때문에 공사를 했다가 좀 멈췄다가 했다 멈췄다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벌써 내년 물량까지 다 팔아놨고 향후에 이 AI 반도체 수요 같은 경우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와 또 다르게 3년에서 4년이면 계속 새로운 곳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하이닉스의 동쪽 중에 가장 가까운 이제 두창리 라인인데요. 이쪽 라인은 벌써 보면 이렇게 주차장 부지와 상가 부지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이쪽도 보면 이제 싹 밀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전부 다 밀려서 아주 깔끔하게 밀린 것을 볼 수 있고 이 위쪽에 하이닉스 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현장이 어딘지 보여드리면 드론은 이쪽에서 떠서 지금 입지를 보여줬는데 이 동쪽 라인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계획관리 지역인데 이 도로 라인에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한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아까 주차장 부지였고요. 이쪽이 그리고 이 상가가 하나 들어와 있고 이쪽도 쭉 밀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들이 지금 한 470만 원, 450만 원대에 이제 거래들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동쪽 라인, 근창리 라인 쪽 가는 곳들을 보면 이제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 지역들도 아무래도 이 계획관리 지역들이 400만 원 이상의 이제 팔린 것들을 보고 이제 계속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내가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이 라인들도 한 300, 350 뭐 이렇게 가격이 하는데 여기는
여기는 어쨌든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내가 용적률까지 다 찾아 먹는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한 1.2배에서 1.3배, 1.5배까지 더 비싸더라도 계획관리 지역들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더 효율적이다라는 일단 말씀드립니다. 다시 또 지도로 한번 돌아와서요. 지금 여기에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는데 일부는 확정이 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이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이런 도로 라인들 같은 경우는 고시가 나오고 그리고 도로 보상 계획이 나오고 보상이 나가야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토지 보상이 나가고 있는 곳 그리고 지금 계획이 다 나와서 선이 잡힌 이런 정도가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될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해서 이런 라인들 이 계획선을 보고 사는 것은 물론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5년 10년 보신다고 하면서 사지만 결국 시간이 조금 1, 2년 지나면 내가 안목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또 새로운 괜찮은 땅들이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들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알이 여러 발인분도 있지만 한 발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남사보다는 지금 공사가 시작한 이 SK 하이닉스 인근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이 인근에서 먹고 넘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한번 천리 상황을 볼게요.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이동남사 그 중에서도 이제 천리라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이제 신도시에 편입이 되고 이게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수용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른 곳들과 좀 다르게 비껴서 이제 도시계획이 발표가 일단 됐는데요. 여기는 LH가 들어오기로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쪽에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천리하고 동탄간 84번 도로인데 이 도로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4년 만인가 삽을 뜬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옛날에 한 2년 전 올린 영상에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2 테크노밸리고요. 여기가 이제 용인 테크노밸리, 용인 이테크노밸리가 공사 중인데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입지는 이곳입니다. 아직 토지 보상이 나가지 않았고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 SK 하이닉스는 보시다시피 1년 전부터 공사를 해서 꽤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됐고 이제 본격적인 근로 인력들이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근로 인력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천리라든지 송전이라든지 용인 역북지구 인근이라든지 이런 원룸 가격들이 1.5배에서 벌써 2배씩 오른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84번 도로 라인이 이제 확장이 되면 지도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 천리 라인입니다. 기존의 천리 라인들도 도심이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됐고 아까 봤던 84번 국지도가 이 라인이고요. 이게 연결이 되면 이제 요 천리. 근데 기존에 이제 어떤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318번 도로 라인 그리고 이 57번 도로 라인이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 새로운 도로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물론 57번 도로 라인 확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도로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지만 아직 확정 고시가 되지 않았고요. 토지 보상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먼 얘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토지 투자라는 건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단기간에 토지 투자의 수익을 올리려면 지금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이런 토지들을 사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천리 라인은 여기고요. 이 라인 아래쪽으로 해서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아직 토지 보상도 나가지 않았고 공사도 착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미 공사가 시작된 SK 하이닉스 인근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 동쪽 라인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곡사거리, 장평리, 석천리, 용천리 라인이 왜 좋은지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